네, 강프로입니다. BH 봅니다. 자, BH가 여기 15,000원부터 20,000원을 돌파를 했습니다. 4월 20일경 정도만 하더라도 15,000원대에서 등락을 보이고 있었는데 BH가 급등세를 거쳐서 오늘 21,700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조금 더 올라가면 여기서 한 30% 정도 추가적으로 올라가면 거의 뭐 더블 정도 치는 건데, 원래 바닥권에서 주가가 이렇게 변동이 나온다는 건 무언가 변화하는 요인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변화하는 요인에 맞춰서 우리가 매수해야 되는 그 타점은 달라요. 타점은 그 타점에 대한 부분에서 내가 이해를 하려면 어떤 부분을 보셔야 되냐면, 전방산업, 그쵸? BH가 거래하는 앞단 기업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근데 그 앞단 기업이 어디입니까? 애플입니다. 애플. 애플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드릴 거고, 애플 관련해서 이해를 한다면 우리가 BH에 대해서 매수를 못할 이유가 없다. 그리고 혹시라도 내가 고가에 물려 있거나 지금 뭐 팔아야 되는지 뭐 추가적으로 더 사야 되는지, 이 내용에 대해서 내가 진짜 막 잘 모르겠고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요, 영상 끝까지 보시고 이해하시는 것이 진짜 중요합니다. 자, 내용 시작하면 일단 BH는 기판입니다. 애플에서 사용하는 거의 모든 기판을 BH에서 만들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애플의 실적이 좋지 않죠. 근데 실적이 좋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건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예상치를 낮춰놨기 때문이에요. 예상치가 낮아졌다는 건 주가가 낮아졌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주식은요, 선반영합니다. 그 선반영한다는 건 주가가 빠지는 구간에서 자꾸 우리는 살라 그러죠. 자, 이런 거예요. 주가가 쭉 올라가 놓고 하락하는 구간에서, 거래가 없는 구간에서 우리는 매수하려고 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보고 있냐면요. 자, 거래가 계속해서 말라가잖아요. 그런데 이 말라가는 구간에서 세력들이 안 털렸다, 자꾸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 게 아닙니다. 절대 그런 게 아니에요. 주식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거래가 늘어납니다. 그리고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거래가 줄어들어요. 그래서 BH 같은, 그쵸? 지금 빠져서 시가총액 7,500억 정도 하고 있는 그리고 한 2배 정도 올라가는 게 BH의 고가인데, 이 정도 갔을 때 시가총액은 2조 가까운, 1조 한 1.7조에서 1.8조 정도 되는 그런 기업이었어요. 적은 기업이 아니란 말입니다. 근데 거래 대금이 어디까지 줄었습니까? 16억. 그쵸? 요 정도까지 줄었다. 그러니까 상황이 이렇게까지 나빠졌다. 근데 그 이유는 애플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애플이 좋아지면 BH는 자연스럽게 좋아질 수밖에 없다. 근데 최근에 애플이 실수를 하나 했죠. 그게 뭡니까? 뭐 경기에 대한 부분 때문이다, 이게 아니라 애플이 AI의 진입 시점 자체가 늦었어요. 팀 쿡이 감히 제가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하지만 팀 쿡이 그동안에 스마트폰 이 세상에서 확장시켜 오고, 액세서리를 붙이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뭔가 이익 구조를 만들고, 그리고 주주 환원을 적극적으로 하고, 이런 부분은 굉장히 잘해왔는데, 신규 사업에 진출하는 부분은 그렇게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물론 에어팟이나 그런 부분까지 신규 사업이라고 본다면 제가 뭐라고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근데 이 구간, 앞서서 제가 이야기를 다 드렸던 내용에 다 포함되어 있는 사업군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처럼 새로운 사업군에 먼저 조금 앞서서 가는 것,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는 약간 뒤처지는 면이 있다. 약간이 아니라 좀 많이 뒤처졌다. 근데 그런 부분이 BH까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게, 새로운 혁신에 대한 부분이 없었고, 혁신에 대한 부분이 없다 보니까 정체되기 시작했고, 정체되기 시작하니까 이익이 느는 게 아니라 이익도 정체되기 시작했고, 그런 과정에서 이익이 어느 정도까지 규모가 커지는지, 이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거 미국 시장에서도 굉장히 중요한데 한국 시장에서는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성장률이 지속적으로 유지가 되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실적이 정체돼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실적표를 보면 어떻게 됩니까? 2021년, 2022년 실적이 실제 증가를 했죠. 근데 여기서 23년도에 역성장했잖아요. 이런 부분을 주가가 먼저 반영한 거예요. 그래서 실제 피치의 움직임을 보면 22년도에 33,000원 정도의 고가를 찍고 나서 쭉 빠진 것처럼 보이지만, 이걸 주봉으로 돌려서 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월봉으로 보겠습니다. 자, 16년, 17년 애플이, 물론 이쪽에서도 너무 잘 나갔지만 애플이 계속해서 확장기를 달리던 그때, 그쵸? 확장기를 달리던 그때 굉장히 큰 폭의 상승한 부분을 회복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즉 쌍봉을 만들고 빠진 거다. 이 구간에서는 당연히 애플의 실적 전환이 나오기 전까지는 절대로 올라갈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이건 절대로 안 나와요. 그런데 지금은 그 새로운 그런 구간까지 나올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졌어요.
그쵸. 그런 부분을 여러 가지 내용으로 볼 수 있는데 일단 아이폰 16에서 AI 관련된 지원이 들어간다는 점 그리고 애플은 X86 기반한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 게 아니라 애플 따로 그 애플 실리콘에서 나오는 뭐 M1 칩, M1 울트라, M2, M3까지 이런 식으로 자체 칩을 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새로운 AI 서버를 구축하기 위한 작업부터 먼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아이폰이 나오는 것과 더불어서 뭐라고 있습니까? 자, 이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애플, 그쵸? 데이터 센터가 서버입니다. AI 반도체 개발 중 엔비디아와의 경쟁한다. 근데 사실상 이거는 경쟁하면 엔비디아가 긴장을 하겠죠. 애플 실리콘은 지금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거든요. 지금 보면요. 엔비디아가 굉장히 최근에 주목을 받아서 그렇지 엔비디아는 최후에 국한된 사업을 하고 있는 거고 애플 같은 경우에는 범용적인 사업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도 거의 뭐 1등에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인텔을 앞섰죠. 물론 인텔은 그 X86이라는 막강한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그 PC 기반의 시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버티고 있는 거지만 시가총액을 보더라도 인텔과 애플의 시가총액은 거의 한 10분의 1 정도 차이가 날 정도로 진짜 어마어마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우리는 애플이 지금 회복기를 탈 수 있는 첫 번째 구간에 왔고 그 구간이 지금 이번 분기에 나오는 실적 발표부터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그런 내용에 맞춰서 주가도 충분히 하락을 했고 그 하락 부분을 되돌리는 상황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떨어지는 구간에서 뭐가 나와요? 거래가 줄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를 계속 드렸잖아요. 이 거래가 주는 구간에서는 우리가 판단해야 되는 게 매집하는 구간이 아닙니다. 매집은 올라가면서 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올라갑니다. 그럼 뭐가 나와요? 매물 소화해야 되죠. 매물 소화하면 뭐가 나와요? 쏟아지는 매물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올라요. 올라간다는 건 뭐예요? 매수하는 물량이 더 많다는 거잖아요. 그럼 그거를 돌려서 생각하면 뭐예요? 매집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이 매집하는 구간이에요. 그래서 매집하는 구간에 우리가 따라서 하지 말자. 매집한 이후에 눌림목 구간을 줍니다. 그 눌림목 구간을 확인하고 매수할 수 있는 타점을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전반적인 산업 구조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까지 다 이야기를 드렸어요. 애플이 최악의 상황을 반영한 상황이 만들어졌다. 그리고 실적에 대한 부분도 기대치를 넘어선 것은 맞지만 그 기대치 자체가 낮아져 있다는 부분이 있다. 즉 시장의 기대치도 없다. 하지만 AI 관련된 내용 이것에 대한 기대감은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는 BH 주가로도 확인해 볼 수가 있고 이 구간에서 우리가 타점을 잡을 수 있었을 때 꾸준하게 수익을 낼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타점에 대한 부분은 제가 확인시켜 드릴게요. 자, 어떤 식으로 매매를 진행해야 되는지. 자, 내용 보시면 YC 보세요.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고가를 돌파해 가면서 올라가죠. 신고가, 신고가, 돌파, 급등 한 100% 올랐는데 이 100%의 수익을 다 먹을 수는 없죠. 하지만 올라가는 구간에서 매매를 했을 때 20%씩 그리고 추가적으로 오늘 같은 경우에도 15% 정도의 상승 구간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을 제가 모든 분들이 참여할 수 있게 소통방에서 공유하고 있다. 10억 만들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구독 또는 10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게 다 구독자를 늘리기 위한 제 그 내용이니까 구독과 좋아요는 꼭 한 번씩 눌러주시고 입장 링크를 공유해 드릴 수 있게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구독이나 뭐 10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YC 오늘 15% 올랐는데 YC 정확하게 오늘 5월 7일 8시 48분 이렇게 장 시작 전에 공개된 내용이 있습니다. 실제 모든 분들이 참여할 수 있게 장 시작 전에 공개를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주식이 먼저 올라가는 상황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쵸? 여기 지난 금요일 날도 나가고 오늘도 나간 재룡산업 같은 경우에도 보면 꾸준하게 매수하는 구간을 제가 만들어내고 이런 상황을 어디서 소통방에서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상단에 있는 번호 확인해서 구독이나 10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BH에 대한 타점도 소통방에서 다루지만 이렇게 타점을 잡는 원리에 대한 부분 그리고 BH에 대한 실시간 타점은 여기 BH의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 단기는 2주입니다. 2주 동안 내가 수익 볼 수 있는 가격대를 잡는 것. 하지만 2주의 기간은 오차가 있겠죠. 이 오차를 최소한도로 줄일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거고 무엇보다 BH의 실시간 타점은 문자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소통방은 전체적으로 다루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 BH의 실시간 타점은 제가 문자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BH
자, BH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단기 보유 전략과 함께 실시간 타점을 문자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미래 가치를 반영하는 주식시장의 특성상 우리가 꾸준하게 수익을 보기 위해서는 BH처럼 지금 매집하는 구간을 파악을 해야 된다. 하지만 이 매집하는 구간에서는 전방산업군에서의 어떤 지금 상황에 있는지 그 내용을 파악하는 게 중요하고 어떤 걸 계획하고 있는지 왜 전방산업군은 대기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래요.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양극재죠. 근데 이게 전방산업은 아닙니다. 전기차에서 사용을 해줘야 돼요. 그렇죠? 그럼 전기차 판매량에 대해서 영향을 받는 건 당연하죠. BH도 마찬가지예요. 애플이 무언가 액션을 취하는 상황을 지속적으로 만들어줘야 되고 그 만들어주는 상황이 지금 나오고 있다는 거고 그 나오고 있는 것에 대한 모멘텀을 지금 받고 있는 건데 올라가는 과정에서 매물 소화를 해야 되니까 소화를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판단하고 체크를 해야 된다는 게 타점이라는 거고 그 타점에 대해서 이해를 했을 때 내가 꾸준하게 수익을 볼 수 있는 상황을 만들 수 있다. 그러면 아까 전에 말씀드렸었던 소통방이나 뭐 지금 이야기 드리는 단기 보유 전략 그리고 이런 부분을 다 이해를 했을 때 내가 어떤 정도의 수익을 낼 수 있는지 그리고 어느 정도까지 내가 분류를 해서 판단을 해야 되는지를 다 이해를 시켜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24년도가 돼서도 시장은 여전히 어렵습니다. 자, 근데 시장은 항상 어려울 거예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어려워질 겁니다. 자, 근데 제가 매월 대시세 종목을 구독자분들에게 공개를 합니다. 자, 내용을 보면 12월 달에 실제 공개를 했었던 강프로의 대시세 종목에 대한 내용인데 대기업을 상대로 안정적인 매출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주요 거래처는 삼성전자, 인텔, 하이닉스, TSMC, 해외에 반도체 관련된 기업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만큼 1월 달에 제가 보고 있었던 종목은 반도체 관련주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공개를 해드리면 이 내용입니다. 여기 어보브 반도체 그쵸 실제 제가 거래한 내용을 공개를 한 거고요. 수익에 대한 크기를 보면 공략한 시점 제가 가격대를 함께 공개를 해드렸는데 공략한 시점부터 21%의 수익 마감이 된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어떤 이슈가 있을까요? 2월 달에 발표한다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있죠. 근데 그걸로 인해서 지금 2월 달에 발표한다고 이야기가 나온 상황이고요. 무엇보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내용은 한 가지입니다. 어떤 이슈나 그리고 어떤 뭐 상승할 수 있는 내용으로 인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것은 맞죠. 하지만 가격이 먼저 반영한다는 걸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고 그런 내용에 대한 파악이 되었을 때 그쵸? 여기 어보브 반도체처럼 21% 그쵸? 대략 3에서 4일 동안 20% 이상의 수익을 먹을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 HLB 같은 종목처럼 대략 일주일이 채 되지 않는 기간 동안 30%의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답은 나왔어요. 재료에 대한 부분보다 중요한 게 가격이다. 자, 근데 지금 시장에 쏠려 있는 게 뭐죠? 2월 달에 발표하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쪽에다가 지금 집중을 해야 될까요? 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기아차의 차트를 보면요. 1월 24일 날 정부단에서 입김을 불어넣은 이후에 시세가 강하게 발생한 것처럼 보이지만 애초에 12월 달부터 신고가를 달성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스케줄을 따져봤을 때 우리가 어디를 봐야 될까요? 4월 달 총선을 봐야 됩니다. 드디어 때가 온 거죠. 4월 달 총선이 끝나면 그 뒤엔 뭐가 있죠? 대선 전국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우리는 4월 달 총선부터 시작해서 대선까지 이어질 수 있는 종목을 찾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게 정부 정책의 방향과 그리고 스케줄에 맞춰서 가는 거예요. 정치적인 상황에 따라서 주가가 움직이는 걸 우리는 수도 없이 많이 봐왔기 때문에 스케줄에 맞춰서 가는 게 지금으로서는 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어느 정도의 시세를 내는지 그 첫 번째 단계인 상황을 그쵸 제가 12월 달 밝혀드렸었던 대시세 종목으로 이미 공개를 해드렸기 때문에 그쵸 어떻게 제가 매매를 했는지까지 다 보여드렸습니다. HLB처럼 그쵸 31.9% 걸린 시간은 4일밖에 되지 않죠. 이 종목을 제가 가격과 그리고 어떤 종목인지를 애초에 12월 달부터 공개를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었던 23년도에 했었던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죠. 한미반도체 같은 종목들도 여기 소통방에서 모두 공개를 해서 실제로 10,000원부터 60,000원까지 상승한 내역이 있고요. 왜 공략을 했는지를 제가 다 공개를 해드렸습니다.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춰서 또는 선거 스케줄에 맞춰서 매매를 이어가야 될 때가 됐고요. 제가 총선 관련된 큰 시세가 나올 수 있는 대시세 종목을 준비를 해놨습니다. 길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모든 종목들은 신고가를 달성하면서 대시세 준비를 하게 되고요. 신고가를 공략했을 때 내가 시장에 주도주를 잡을 수 있는데 지금은 총선에 집중하는 게 맞다. 그래서 총선 관련된 그리고 대선까지 이어질 수 있는 종목을 준비를 해놨는데 지금부터 준비를 하셔야 나중에 고가에 올라가서도 꾸준하게 매매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자꾸 막 손절하고 매매하는 과정에서 너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요. 이 종목 딱 받아가서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고요. 이 종목은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총선 그리고 대선까지 이어질 수 있는 종목을 공개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은 정말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고요. 기본적으로 가격에 대한 파악을 하면서 큰 수익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